안녕하세요. 저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센터 이희림입니다. 오늘은 자궁 내막증과 난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심평원 통계상 자궁 내막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분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난임과 또 연관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궁 내막증 환자분들의 난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생리혈이 역류해서 난소, 나팔관, 골반벽, 복막 등 다른 장기에 자궁 내막 조직이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 심한 생리통을 유발하고 발병 부위에 따라서 골반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배변 시 통증 혹은 밑이 빠지는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난소에 위치할 경우에는 난소 안쪽에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는 혹을 생성해서 난소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생리혈이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하게 되고 생리혈 속에 있는 자궁 내막 세포가 다른 부위에 착상을 해서 자궁 내막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리혈 역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위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호르몬이나 환경적인 요인, 염증 등의 자극을 받아서 배 안에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복막의 중피세포가 자궁 내막 조직으로 변형된다라는 이론도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의 10% 그리고 난임 여성에서의 50%가량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심할 경우에는 골반 유착으로 인해서 나팔관의 운동성이 감소하고 자궁 내막종에 의해서 난소 기능 저하가 생겨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혈관을 형성하고 세포 분자학적, 면역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임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복용,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 조직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비잔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 약물이 있는데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를 사용함에도 효과가 없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증상의 정도, 그리고 난소의 예비력, 그리고 자궁 내막증의 크기와 위치 등을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한 난소 조직 소실로 인한 난소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정도라고 하면 보존적 치료 혹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수술 전 배아 혹은 난자 동결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한 예로 38살 여성분이셨는데 자궁 내막증 수술을 결혼 전에 한 차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1년이 넘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 상태에 내원을 하셨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 내막증이 재발해서 양쪽 난소에 4cm, 5cm가량의 자궁 내막증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MH도 0.8로 난소 기능 저하도 동반되어 있었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 1회 만에 임신에 성공하셨고 최근에 건강한 아이까지 출산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치료를 통한 맞춤형 관리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생리통과 골반통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더욱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궁 내막증은 난소 예비력과 생식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난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와 임신 계획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